자, 우리가 3.1운동 배웠는데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3.1운동을 배웠죠. 근데 3.1운동의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게 되는 계기였다라는 거. 그래서 순서를 꼭 알아둬야 돼요. 3.1운동 다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오늘 배울 건데 그 배경 3.1운동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3.1운동 때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왜냐면 하루는 여기, 하루는 여기, 그 다음 여기. 마을별로 만세 부르는 날짜가 달랐어. 이게 하나 둘 셋 해서 D-Day를 정해놓고 만세를 불렀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산발적으로 만세를 부르다 보니까 이것이 효과적이지 못했거든. 그리고 이 독립운동, 이 만세운동을 체계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리더가 없었어요. 그래서 민족운동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되겠다. 누군가 진두지휘하는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임시정부의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각지에 국내외 각지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국내 서울에 있었던 한성정부, 그리고 연해주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한성정부, 한성이 서울이죠. 그 다음에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요 연해주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인들이 졸라 많어. 그래서 많기 때문에 군대를 조직해서 무력으로써 일본 애들을 때릴 수 있었거든. 반면에 이 국내에 있었던 서울에 있었던 한성정부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었고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구심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하이에 있었던 요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상하이가 외국인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외교 활동하기에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네들을 중심으로 하자라고 싸우다가 결론은 위치는 요쪽 상하이, 그 다음에 정통성은 여기 서울의 한성정부를 개성하는 걸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성정부가 정통성을 개성을 하고 위치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로 가게 됩니다. 왜? 상하이는 서양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조계지기 때문에 외교활동이 유리하거든. 조계지란 말이 빌려줬다는 거야. 중국이 외국인들한테 땅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을 상대로 외교활동하기에 상하이가 유리해요. 그래서 위치만 상하이의 임시정부인 거지 정통성은 국내에 있었던 한성정부를 계승했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임시정부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연해주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고 서울에 있었던 한성정부, 그 다음에 상하이에 있었던 상하이 임시정부, 요게 합쳐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고 위치만 상하이고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따랐다. 어렵지 않죠? 특징은 3권 분립입니다. 3권 우리 중3 때 배웠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요것이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독재라고 하죠. 그래서 3권 분립이라고 해서 분리를 시키죠. 서로 견제함으로써 어떤 효율적이고 어떤 공정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3권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시켰는데 이름은 약간 달라요. 입법에 해당되는 거 임시의정원, 그 다음에 행정에 해당되는 거 국무원, 그 다음에 사법에 해당되는 거 법원. 한마디로 여기서는 법을 만들어 임시의정원에서. 그럼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이 국무원이고 그 법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따지는 것을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권이 분립되었고, 그리고 헌법, 어떤 나라든지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뼈대를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잖아. 임시지만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9년도에. 그래서 이 헌법에 근거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제로 하기로 했었나봐. 첫 번째 대통령으로 이승만, 그 다음에 국무총리로 이동휘, 이렇게 파트너로 시작을 했었대요. 이 두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고 초대 국무총리입니다. 근데 잘 봐봐. 이승만은 철저한 외교론자야. 근데 이동희 같은 경우는 철저한 무력투쟁론자야. 연해주 쪽에 있었어. 코스튬 봐봐. 간지. 총알이 부족하면 코스튬 뜯어가지고 찍어버렸을지 모를 정도의 날카로운 코스튬. 상당히 무력을 선호했었고, 이승만 같은 경우는 외교를 선호하고 서로 상반된 사람이죠. 특히 이승만은 팔행이, 민족주의자였고 이동희는 빨갱이, 사회주의자였어요. 요것만 보더라도 이념을 달리하는데 파트너를 했고, 외교냐 무력이냐 노선도 다른데 파트너를 할 정도로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 내부의 갈등이 심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공화제 정부라는 거. 공화제 배웠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래서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라 이 국민이 이 대통령한테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꾼일 뿐이야. 국민이 시킨 심부름꾼 이승만. 그래서 민주공화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대한제국이라고 해서 황제 나라였었죠. 그래서 황제 혹은 왕이 다스린 나라에서 이제 국민이 자기 심부름으로 인해서 대신 정치하는 국민의 나라가 된 거죠. 우리 지금 앞서 배웠잖아. 왕이 정치하면은 군주제라는 표현 썼어요. 그래서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걸 전제군주제라고 그랬고, 왕이 법에 의해서 제약받는 것을 입헌군주제라고 했어요. 영국과 일본이 그랬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항상 지금까지 한 번도 입헌군주제 한 적이 없죠. 항상 전제군주제였었죠. 그러다가 최초로 공화제, 왕이 없고 국민의 대표가 정치하는 걸로 바꿉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정치하는 시스템, 공화정이 언제 최초로 실현되었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비록 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화정이 실현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졸라 중요하다라는 거. 임시정부 활동입니다. 야, 정부잖아. 정부면은 행정구역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은 충청남도에 살거든요. 예를 들면 충청남도 천안시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이 있잖아. 뭐 경기도 안성시 이런 것처럼. 그래서 비록 일제강점기지만 행정망이 있어야 되겠지. 행정조직이. 그래서 이 행정조직을 연통제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물론 한반도 내의 행정조직이겠죠. 근데 일본이 통치하고 있잖아. 대놓고 활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밀리에 행정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연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세금 걷죠. 마찬가지로 군자금, 독립운동 자금을 이 행정조직을 통해서 걷고, 그리고 지금 행정 공무원들끼리 공문 주고받죠. 그래서 공문서를 주고받고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연통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면은 요 노란색이 연통제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일제강점기 지배 아래에서 비밀리에 이런 식으로 행정망을 깔았다. 이것을 연통제라고 한다. 근데 눈치챘죠? 금방 발견이 되죠. 일본이 감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뽀록이 납니다. 어쨌든 정부이기 때문에 행정조직을 갖추겠죠. 근데 문제는 세금을 걷잖아. 세금을 거두려면은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창구 역할을 하는 기관을 둡니다. 기관. 세금을 걷어서 군자금을 걷어서 임시정부로 나르는 그 기관을 교통국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보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파란색 교통국.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여기 몰라도 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대표적인 교통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있고 상하이가 여기 있죠. 임시정부는 여기 있는데 여기로 군자금을 나르기 위한 교통국이 여러 개 있었어. 여기에 대표적인 게 있었고 부산에 있었고 여기 있었던 것이 여기 나와 있지만 만주의 이륙양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군자금을 모아서 상하이에 보내줍니다. 심지어는 한반도에서 독립운동가들이 탈출하잖아. 상하이로 배를 타고 날라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이륙양행이라고 불리우는 교통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부산에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백산상해라고 하는 교통국이 있었고 여기서 몰래 배를 타고 군자금과 독립운동가를 실어 날랐었죠. 그래서 돈과 사람들을 실어 날랐던 이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을 교통국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륙양행과 백산상해를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이거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것이 만주에 있었던 이륙양행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주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이륙양행을 운행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해운업, 배, 선박이 많아서 배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륙양행이든 백산상해든 공통점이 있어. 겉으로 보면 무역회사인데 겉으로는 독립운동가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돈 대주고 무기 대주고 실어 날르고 그런 역할을 했던 건데 특히 요 이륙양행을 책임졌던 요 사람의 이름이 쇼입니다. 쇼. 이름이 졸라 멋있어. 쇼.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얼굴 딱 보면은 외국인이지만 또 동양의 얼굴이 있어요. 얘 엄마가 일본인, 얘 와이프도 일본인, 얘 며느리도 일본인. 그러니까 일본하고 뗄 수 없는데 일본을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아일랜드 출신이거든. 아일랜드는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입장이 똑같습니다. 피지배 계층이거든. 피지배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쓰러웠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사람이 이 사람 쇼.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노래도 만들어줬잖아요. 쇼 끝이 없는 거야 라라라라라라라라 쇼
끝이 없는 거야 언제까지나. 들어봤나요? 아주 유명한 노래 쇼. 그래서 이 쇼를 위해서 정식 이름은 조지 루이스 쇼. 요 쇼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국인을 사랑한 외국인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쇼 아주 유명해요. 그 다음에 요 안희재라는 사람도 유명합니다. 요 사람인데 부산에 이렇게 가게를 만들어 놓고 돈을 벌어. 마이너스 적자가 나도 이 사람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임시정부에다 돈을 이렇게 갖다 줬다고 해. 근데 얘가 누굴 키웠냐면 삼성을 세운 이병철 회장. 이병철이 얘한테 한 수 조언을 듣고 삼성을 만들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얘를 되게 좋아했었고 이 안희재 기념 조직이 있거든. 거기에 이병철 회장, 삼성을 만든 사람이 그 선생님 알기는 초대 회장이었었어요. 그럴 정도로 삼성을 키워냈었던 안희재. 그래서 쇼 안희재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독립운동 자금을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했습니다. 공채는 빚이라는 거야. 당신이 부자라면서요. 독립공채를 줄 테니까 돈 좀 찔러 주십시오. 독립공채를 해방된 조국에 가져오면은 우리가 그때 갚아드릴게요. 한마디로 빚을 떠안기는 거야. 언제 해방될 줄 알고 언제 주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독립공채는 받았지만 그냥 믿고 주는 거였죠. 독립운동 하라고. 근데 실제로 해방 직후에는 이거를 가지고 와도 돈을 줄 수가 없었어. 법적인 근거가 없었어. 그래서 한참 뒤에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주려고 그랬더니 이미 독립공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일제강점기라서 숨겨놔가지고 찾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법은 만들었지만 제대로 수고 못했던 독립공채. 애국심에 호소했던 거죠. 의연금은 말 그대로 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채랑 의연금을 통해서 이게 그 당시 때 공채네요. 그래서 이런 거 통해서 독립자금을 충당했었고, 외교 활동에 중심을 뒀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구미위원부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승만이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구미위원부에서 이승만이 또 미국에서 최초의 박사학위 땄잖아요. 그래서 외교 활동 많이 하고 다닙니다. 거기에 구미위원부를 돕고 또 본인이 대통령이잖아. 그래서 이승만이 외교 활동하다가 출출하면 먹었던 음식이 있죠. 지금도 시중에 팔잖아요. 편의점 가면 팔아요. 그렇죠. 눈치챘죠. 마이 구미. 엄청 맛있습니다. 구미위원부 하면 이승만 떠올려야 되고,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한 거 우리 앞에 배웠죠. 우리 김규식 신한청년당 대표로 김규식이 파리 강화에 갔었어요. 근데 김규식이 여기 상하이에서 파리로 신한청년당 대표로 간 찰나에 임시정부로 바뀐 거야. 그래서 임시정부에도 김규식 파리 강화회의에 간 게 나오고 신한청년당에서도 나와요. 왜? 신한청년당 대표로 김규식이 갔는데 그 찰나에 임시정부로 바뀌었거든. 그래서 임시정부가 야 규식이가 거기 가 있다고? 야 너 그러면은 임시정부 외교 대표로 해서 김규식이 임시정부 소속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했지만 효과는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김규식이고 실제 그 당시 때 강대국들이 모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루스벨트 대통령이네요. 루스벨트가 아니라 윌슨이죠. 윌슨. 민족 자결주의 주장했었던 그 김규식과 그 당시 대표들. 그래서 알아두고, 자 그리고 군사 부분은 좀 취약했어요. 초기에는 외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까 국무원 기억나죠? 여기 행정을 처리하는 국무원 아래 군무부, 지금 국방부인데 이런 걸 설치하고 여러 군대를 상징적으로 뒀지만 실질적으로 힘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국광복군이라고 그 군대가 실질적인 군대였었지, 요 앞에서는 거의 상징적으로 군무부 소속이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고 독립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우리 앞에 배웠던 독립협회의 독립신문하고 구별을 해줘야 돼요. 요 독립은 나중에 만드는 독립신문이고 이름만 같은 거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광수라는 사람이 독립신문을 간행했었죠. 그리고 한일관계 사료집, 사료는 역사적인 자료를 모았어. 이걸 모아서 외국인들한테 보여주고 우리의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서 한일관계된 자료들, 사료들을 수합을 했었는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이게 독립신문이고 그 당시 한일관계 사료집을 정리했던 사람. 요 사람이 이광수야. 이광수가 대단한 사람인 게, 이광수는 우리 앞서 배웠던 일본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했었죠.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사람이 이광수고 나중에 상하이 와서 독립신문을 책임지고 간행했었고, 한일관계 사료집도 딱 보면 가운데 있죠. 이 사람이 책임자였어. 근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 변절합니다. 열심히 독립운동을 상하이에서 하고 있는데 얘가 여자에 빠집니다. 여자. 우리나라 최초의 산부인과 의사라고 하는 허시성을 가진 여자였는데 얘가 상하이까지 와. 광수 오빠 우리 독립운동 하지 말고 고구려 가서
열심히 삽시다 해가지고 광수가 그래? 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버리고 가버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 여자에 빠질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요 새끼가 적극적으로 친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찌질하고 일본 민족성은 아주 좋다. 그래서 우리 민족성을 개조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친일파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쓰레기짓을 하는 이광수. 너 얼굴 봐봐. 졸라 잘생겼어. 선생님이 2% 부족하긴 하지만은 저 정도면 잘생겼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천재가 변절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친일파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국민대표회의. 야, 안타까운 일이 임시정부가 시작했죠. 안타깝습니다. 생각해봐. 연통제 교통국 뽀롱이 안 나겠어? 한반도에 비밀리에 깔린 건데 이것이 발각이 되고 붕괴가 됩니다. 근데 이게 붕괴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돈줄이잖아. 여기서 돈을 모아서 이걸 통해서 들어오잖아. 그래서 돈이 임시정부 흘러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임시정부로 들어오는 돈이 막히면서 재정적으로 졸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구의 일기장 보면은 밥 먹을 길이 없어서 동포들 집을 하루는 저 집 하루는 저 집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빌어 먹었대. 빌어 먹는다는 것이 그냥 공짜로 거지처럼 구걸해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가 그럴 정도로 임시정부가 재정적으로 졸라 어려웠습니다. 또 외교활동 하겠다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 이승만이가 막 날뛰지만 그렇게 효과가 없어. 가시적인 효과가.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싸웁니다. 야, 그래도 외교로 가야 돼. 아니야, 이제는 폭탄을 들어야 돼. 총을 들어야 돼. 아니야, 힘을 키워야 돼. 돈이 최고야. 문화가 최고야. 교육을 키워야 돼. 그래서 외교 중심, 무장투쟁, 실력 양성, 독립운동가끼리 의견이 분분하면서 지들끼리 싸웁니다. 근데 또 싸워. 요 세 가지로 싸워도 머리 아픈데 색깔로 싸웁니다. 민족주의 계열, 파랭이, 파랑이들이 목성 높여서 소리 지르고 사회주의자들, 빨갱이들이 또 소리 지릅니다. 야, 파랭이가 최고야. 아니야, 빨갱이가 최고야. 파랭이, 빨갱이들이 또 싸웁니다. 그래서 이거 보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20년대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 그러다가 이승만이 폭탄을 던집니다. 이승만이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청원서를 제기했던 거 우리 앞서 배웠어요. 3.1운동 배경 중 하나였어. 한마디로 요거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이야. 선생님 기억으로는 이게 1919년 일이었는데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한테 윌슨한테 편지 썼다 그랬잖아. 대통령 각하, 저 이승만이에요. 우리 같은 대학 나왔잖아요. 프린스턴 대학교 저 박사학위 논문을 당신 총장일 때 윌슨 자기 형님이 이렇게 검토해 줬잖아요. 너 총장이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어쨌든 우리 같은 대학 나왔어요 하면서 이승만이가 국제연맹 위인 통치서를 윌슨한테 보내요. 대통령 각하, 우리 같은 대학 나왔는데 이거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일제 지배로부터 우리 한국을 구조해줘서 국제연맹이 대신 통치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일본 대신에 국제연맹이 착하니까 국제연맹이 대신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글을 쓴 적이 있었어. 이게 이때 논쟁이 됩니다. 뒤늦게 요게 되게 문제가 되면서 신채호가 강하게 비판을 해. 선생님 좋아하는 요 신채호 독립운동가인데 비판합니다. 뭐를 비판했냐면 이완용 이 개새끼는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어떻게 일본으로부터 독립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국제연맹에 다시 통치해달라고 주장하느냐. 저 이승만 저 새끼 쓰레기다 라고 신채호가 아주 침튀게 가면서 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완용,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은 있는 나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마저 팔아먹었다라고 신채호가 개거품 물고 이승만을 아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욕을 엄청 먹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카톡 찍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야, 다 모여, 다 모여. 떠들지 말고 모여라 해서 모인 게 국민대표회의예요. 1923년. 요런 여러 가지 배경 하에 실제로 23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야, 안 되겠어. 교통정리 하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새롭게 임시정부 지금 개판인데 새로 조직하자. 창조파. 새로 만든 걸 창조라 그러죠. 그다음 개조파. 아니야,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약간 수정해서 가자. 그다음 고수파. 아니야, 지금 이대로 가자.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지만 크게는 창조파랑 개조파랑 싸웁니다. 야, 다 뽀개버리고 새로 만들자. 아니야, 있는 그대로 좀 개편해서 가자. 둘이 으르렁으르렁 대고 소수가 고수파.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다가 결론은 어땠을까요? 결렬됩니다. 야, 합의를 못 봐. 그러면서 야, 씨발 나 가버릴까. 어떤 사람은 여기 연해주 가서 무력으로 싸우고 이승만은 미국 가가지고 외교로 싸우고. 그래서 상하이 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여기서 누가 남냐면 김구가 눈물 흘리면서 저 구석탱이에서 김치 쪼가리 밥만 먹고 있어. 졸라 불쌍합니다. 그래서 밥만 먹을 수 없으니까 옆에다가 김을 9박스 대기해놓고 김 구워 먹죠. 그래서 이름이 김구. 미안해요.
그런 식으로 김구가 이 쓰러져가는 임시정부를 지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려. 그래서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이탈을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김구가 김 9박스를 구워 먹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까 요 위임 통치안이 있었죠. 요것 때문에 이승만은 탄핵이 결정됩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야. 이때가 25년. 그래서 임시정부가 개편이 돼. 이승만이 쫓겨났죠. 그래서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을 추대합니다. 요 사람 박은식인데 딱 봐도 좀 아파 보이죠. 실제로 좀 몸이 아팠어. 근데 독립운동가들이 되게 존경했던 사람이야. 누구나 할 거 없이. 왜냐면 역사학자거든요. 뒤에 배우겠지만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이고 되게 온화한 성품이었대.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잖아. 짧게 있지만 임시정부로 들어가는데 경비가 막아서더래. 어이 할아버지, 아파 보이는데 꺼지세요. 왜 여기 깝치세요? 꺼지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으로 의시되지 않고 여기 안에 일을 해야 되는데 들어보내주십시오. 한데 막 꺼지세요 하니까 옆에 보던 독립운동가가 임시정부 대통령이 문 막 해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경비가 혼내키고 있었거든. 박은식 선생님이 혼내키지 말라고, 모를 수도 있지 않냐고 하고 정중히 물려보내고 이렇게 들어보냈다고 하죠. 그럴 정도로 온화한 성품의 박은식. 근데 몸이 안 좋았어. 그래서 금방 사망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승만처럼 독단적으로 혼자 대통령하는 거 원치 않았어. 이 사람이 죽긴 했지만 이 사람 뜻을 받아들여서 지도체제를 개편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 걸 바꾸게 되는데 총 임시정부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 대통령 중심제로 이승만이었고 이승만 쫓겨나고 박은식이 되었지만 박은식도 곧 죽고 그래서 국무령제, 의원 내각제라는 게 이거 내각 책임제가 의원 내각제라고도 하거든요. 여기 위원들이 같이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대표가 국무령일 뿐인 거고 그러다가 나중에 얘네들이 집단으로 일을 하는 집단 지도체제 바꿨고 나중에 주석이란 대표를 뽑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석은 하나죠. 김구가 이때 주석이 되고 부주석까지 갖추고 하다가 해방을 우리가 맞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김구를 대통령이라 하지 않는 이유가 주석이라고 부른 이유가 이때 주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은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이 국민대표회의에 탄핵당했고 박은식이 되었고 곧 사망하면서 지도체제를 바꿨다라는 것 정도만 좀 알아두세요.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자, 요건 워낙 중요합니다. 이승만이 윌슨한테 보낸 위임 통치안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승만은 탄핵당했고 요것 때문에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었죠. 자,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증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분간은 한국을 일본 대신에 국제연맹 통치 밑에 두십시오. 이걸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자, 요거 지우고 핵심 정리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요게 오늘 배운 거 핵심 봅시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임시정부가 원래 요거 있었지만 합쳐졌죠. 그래서 정통성은 한성정부, 위치만 상하이라 그랬습니다. 최초의 공화정, 국민이 대표였고 대통령제였고 이승만, 이동희,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합쳐졌죠. 무력투쟁론자, 외교론자. 그래서 이때만 해도 싸우지 않았어. 삼권 분립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통제로 비밀행정망이 있었고 교통국이 있었죠. 그래서 만주에 이룽양행 누가 이끌었다? 쇼! 끝이 없는 거야 쇼. 그 다음에 백사상에서 안희재 요 사람들이 임시정부로 돈을 싸줬다. 하지만 곧 뽀록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돈을 마련했고 군대는 별로 의미가 없었고 자, 외교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김규식을 파견돼 있는 상태였었죠. 그리고 이승만이 구미위원부에서 마이구미 씹어먹으면서 외교활동하고 있었고 문화활동했었고 이광수 친일파 변절했었고 위기 연통제 교통국이 와야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싸우죠. 외교파, 무장파, 빨갱이, 파랭이 싸우죠. 또 이승만이가 이전에 위인 통치한 농고 요구한 걸 두고서 신채호가 비판했죠. 이완용은 나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마저 팔아먹었다. 그래서 모여라 해서 모인 게 23년 국민대표회의고 창조파, 개조파로 나눠져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결렬이 되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뛰쳐나가죠. 김구가 지킨다고 했죠. 이승만은 탄핵당하고 2대 박은식 금방 죽고 지도체제를 바꾸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임시정부가 아까 김구가 김 구워 먹으면서 울고 있었잖아. 침체에 빠졌다 그랬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김구가 나중에 한인애국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죠. 윤봉길 선생 들어봤죠? 여기에 활약을 하면서 활력을 찾아옵니다. 이건 뒤에 배울 거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란 말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이승만, 이동희였다. 맞죠. 창조파는 규정 임시정부를 계승하자.
아니죠. 창조는 없는 거, 있는 거 뽀개버리고 다시 만드는 거였었죠. 그래서 계승이 아니라 없애버리자는 쪽이었죠. 임시정부는 이승만은 탄핵했다. 맞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군주제가 아니라 민주공화정이었었죠. 민주공화정. 그래서 X죠, X. 자, 임시정부 위치는 처음에는 상하이였었죠. 외교에 치중하기 위해서 연통제랑 교통국이 있었고, 독립을 방한 통일을 위해서 1923년 모여라 했던 것이 국민대표회의였습니다. 국민대표에서 새로운 정부 수립을 주장한 거, 없애고 새로 만들자 했던 거, 창조파. 아까 누구였어요? 이거 나왔었죠. 신채호 같은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창조파라고 쓰면 됩니다. 이승만은 국제사회에서 국제연맹 위임 통치를 요청했었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탄핵당했죠.